Ho ho there. 이번 영화 위시는 디즈니의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영화이니만큼 가장 디즈니스러운 서사를 아름답게 그려내기 위해 겨울왕국의 전설을 만들었던 크리스 벅 감독이 제작했고 빅히어로 주토피아 엔카토 등을 참여해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윤나라 애니메이터도 참여했으며 디즈니 최고의 히트작 겨울왕국보다는 600억 이상 많은 금액, 이는 역대 제작된 모든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용입니다. 성우와 OST는 아리아나 드보즈, 한국 OST는 대전의 딸 안유진 씨가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문제는 최근 개봉했던 디즈니의 더 마블스가 MCU 사상 가장 참혹한 흥행 참패를 기록, 5천억의 적자로 벌었던 돈을 토해내고 있는데, 위시 또한 영화업계 최고 시즌 추수 감사절을 끼고 개봉했는데도 너무 뻔한 스토리, 미완성된 듯 아쉬운 그래픽, 신선함이 없는 답습, 본인들의 작품에 헌사에 취해 본질을 잃어버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개봉 후에는 평점이 9점대로 나름 10점을 준 관객들도 많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디즈니 100주년 치고는 너무 별로라는 수많은 평가들과 함께 평점이 7점대까지 주저앉았어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분위기를 많이 타는 민족이라 엘리멘탈처럼 한국 감독이 제작해 국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흥행은 어려울 듯 합니다. 100년간 쌓아올린 모든 노하우와 헌사를 쏟아부은 작품인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래도 스토리나 연출, 시각 효과 부분에서는 가볍고 기분 좋게 보기는 좋은 작품이라 생각하니 이왕 돈 내고 보는 거 재밌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에는 100년간의 디즈니 작품들에 대한 헌사를 위해 100개가 넘는 이스터에그들이 존재한다고 하니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에 삽입된 이스터에그들을 탐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치명적인 스포일러는 없고 오히려 보고 상영관에 들어가시면 더 재밌을 만한 내용들이 많지만 스포일러에 예민하신 분들은 관람 후에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채널은 현이버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위시의 배경은 로사스 왕국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영감을 받아 장미 왕국을 디자인했으며 시내 곳곳에 장미 로고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왕국은 라푼젤의 코로나 왕국에서 많은 부분을 오마주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왕국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 바다에서 성이 그려지는 모습이 일치하고, 코로나 왕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태양빛을, 로사스 왕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별빛을 왕을 상징하는 심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춤을 추고 현상 속의 전단지에 폰트까지 동일하게 제작, 전반적인 동네의 느낌도 비슷한데 아샤의 가족들이 왕국을 향해 뗏목을 젓는 장면은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하고, 아샤가 소원을 빌며 절벽에서 성을 쳐다보는 장면은 이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라푼젤의 막시무스도 카메오로 등장하고, 왕국을 소개하는 노래의 중간에 바닥에 머리가 닿는 남자의 등장을 통해 두 왕국의 유사성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미녀와 야수에 대한 헌사도 많은데요. 마을의 중앙에는 벨이 노래를 부르던 분수에 날고 싶다는 소원을 빈 웬디가 앉아있고, 성의 내부 중 도서관은 야수의 서재, 왕과 왕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난로 위에는 시계 콕스위츠, 양초 루미에가 놓여져 있습니다. 잘 보면 컵 중에 칩과 동일한 디자인의 컵도 걸려있으며 깨진 컵에 대한 대사도 칩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아샤가 타고 도망치는 마차는 미녀와 야수에 등장하는 마차와 같이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민들레 홀씨를 날리는 장면도 미녀와 야수의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디즈니의 첫 번째 작품 백설공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용해 제작했는데요. 인트로에 책이 펼쳐지는 모습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공통적인 장면이긴 합니다만, 3D지만 수채화 같은 느낌의 아트웍은 백설공주의 스타일을 시각화해서 제작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인공인 아샤와 친구들은 백설공주와 7난장이를 대놓고 오마주했습니다. 아샤의 집은 그들의 집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 백설공주가 소원을 비는 우물도 그대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아샤의 7 친구들과 난쟁이들은 그 성격부터 모습, 킁킁거리거나 귀를 흔드는 버릇들, 습관적인 행동까지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집에는 7 친구들을 상징하는 이니셜 컵이 걸려져 있는데, 백설공주에 나온 7 난장이들의 첫 글자 이니셜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때문에 혁명의 밤에 아샤가 전진하는 모습도 이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죠. 아샤가 노래를 부를 때 모든 동물들이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실험실에는 마녀의 독사가 해골이 놓여져 있고, 왕은 계속해서 거울을 보며 거울아 거울아 자신의 잘생김을 확인, 왕의 그림자는 대놓고 마녀의 거울 형상을 띠고 있으며, 거울에 새겨진 황도 12궁은 소원을 가둔 방에도 사용, 왕의 옷에도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궁궐의 왕이 오르는 계단, 뚜껑이 열린 성의 모습도 백설공주의 마녀의 모습과 닮았죠. 그리고 왕이 지팡이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알라딘의 자파를 오마주한 것이지만, 빨려 들어가는 중간에 또 마법 거울의 형상을 보여주며 왕과 마녀를 동일시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플로우를 백설공주에서 많이 차용한 것이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대한 오마주도 많은데요. 왕이 사용하는 흑마법은 녹색, 디즈니에서 악을 상징하는 색이긴 합니다만 말레피센트의 흑마법과 상당히 닮아있고, 왕이 성을 가시덩굴로 뒤덮어 시민들을 속박하는 장면은 말레피센트가 공주를 성에 가두고 가시덩굴로 덮어버리는 장면에 대한 오마주, 녹색 안개로 성을 뒤덮는 모습 또한 이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왕국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 재봉사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 여자는 오로라의 드레스를 만들고 있으며, 또 중간에 등장하는 3마리의 새가 빨간, 녹색, 파랑으로 변하는 장면은 이 요정 3명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장면에서의 새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올빼미와 다람쥐도 그대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씬은 2.55:1의 화면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화면비와 동일합니다. 이때까지만 사용되고 더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사적인 느낌, 디즈니풍의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 이 영화에서 다시 쓰였다고 합니다. 포카혼타스에 대한 이스터에그도 많은데요. 아샤가 별에게 소원을 비는 장면은 포카혼타스의 이 장면에서 흩날리는 머릿결을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동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말하는 나무는 버드나무 할머니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구리 미코, 포카혼타스를 상징하는 나비도 자주 보여지죠. 피터팬에 대한 오마주도 있습니다. 왕에게 하늘을 날고 싶다고 소원을 비는 소녀의 이름은 웬디, 왕은 피터팬의 고향 네버랜드는 어때라고 비웃고, 나중에 왕비는 녹색 옷을 입은 피터를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스타의 파티클이나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팅커벨을 상징하는 것이며, 왕비가 피터팬과 웬디를 떠나보내는 장면은 2024년 저작권이 만료되는 피터팬을 떠나보내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아샤가 별에게 소원을 빌고 퍼지는 빛과 함께 피노키오의 주제곡 잠깐 변주되어 등장, 엔딩에 쿠키에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이 노래가 연주되어 사용됩니다. 라이온킹의 이스터에그도 많습니다. 발렌티노의 엉덩이를 보여주며 모든 가스덩어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라이온킹에서 푼바가 했던 말을 연상하게 하며 푼바의 동작까지 흉내냅니다. 또한 아샤의 친구가 발렌티노를 들어올리는 장면은 라이온킹의 이 대표적인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며,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별들이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거기 있다는 말은 무파사가 신바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죠. 주토피아에 대한 이스터에그도 있었는데요. 발렌티노의 소원은 모든 동물들이 평등, 옷을 입고 다니는 유토피아죠. 이는 동물의 왕국 주토피아를 상징하는 것이며, 발렌티노의 목소리는 주토피아 듀크의 성우와 같은 사람이죠. 스타가 빨간 옷을 입고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주토피아의 가제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겨울왕국에 대한 이스터에그도 많습니다. 아샤가 절벽으로 뛰어가는 장면은 엘사 특유의 뛰는 방식과 동일하며, 말을 타고 뛰어다니는 장면도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샤가 사슴을 타고 달릴 때 나타나는 수많은 술록들의 모습은 겨울왕국의 이 장면, 사슴과 마차로 점프하는 모습, 숲속에서 아이머 스타를 부를 때 버섯들이 말하는 I'm craz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I love crazy. 모두 겨울왕국을 생각나게 하는 연출입니다. 신데렐라의 오마주는 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소원의 구슬은 신데렐라가 청소를 할 때 날아다니는 비눗방울을 오마주한 것이며, 아샤를 도와 왕비에게 말을 전하는 쥐들도 신데렐라를 도와주는 자크와 친구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작중 계속해서 등장하는 파랑 새들의 등장, 스타를 만나고부터 아샤가 입고 다니는 옷은 신데렐라의 데모가 입고 있는 옷과 같고 지팡이도 비슷합니다. 친구들도 아샤에게 왕국의 데모가 되어달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 영화는 신데렐라의 프리퀄, 후에 아샤는 진짜 데모가 되어 신데렐라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아샤가 데모라면 디즈니 세계관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영화 엔딩에서 스타가 아샤에게 힘을 주는 장면, 반짝반짝 파티클에 휩싸이는 아샤는 신데렐라가 옷을 선물 받을 때와 같은 동작을 행합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시아버지, 왠지 아샤의 할아버지와 닮은 건 기분 탓일까요? 인어공주에 대한 오마주도 상당히 많은데요. 혁명의 밤에서 지하의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빛과 포크를 보며 인상 쓰는 스타의 모습은 인어공주에서 빛 대신 포크로 빗질을 하는 에리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친구 말고요. 왕이 소원 구슬을 터뜨려 흡수할 때 진정한 사랑을 비우는 장면도 인어공주의 소원을 훔치는 우르슬라의 모습을 상징하며, 흑마법을 쓸 때 나오는 녹색 손 또한 폭주하는 우르슬라의 마법을 그대로 사용하죠. 아샤가 춤추는 장면에 등장하는 거북이도 인어공주에 등장하는 더들리, 노래를 부를 때 버섯을 드럼 삼아 치는 모습은 인어공주 세바스찬이 조개들을 드럼 치는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미키마우스에 대한 오마주도 있습니다. 일단 스타의 디자인은 미키마우스의 얼굴에서 영감을 얻었고,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된 백설공주의 이 장면과 말을 하지 않고 마법 가루를 뿌리는 팅커벨의 모션을 조합해 제작, 스타가 영화의 중간에
미키의 마스크를 쓰는 장면을 통해 이를 암시합니다. 아샤와 스타가 왕국에 침입할 때 깃털팬이 미키마우스 귀를 그리는 장면을 연출하고 아샤가 소원의 방의 문을 열려고 할 때 했던 동작은 판타지아에서 미키가 마법을 쓸 때 했던 동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성 위에서 줄을 잡고 뛰어내릴 때 소리 지르는 건 타잔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노래하는 식물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판타지아의 연출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이며 아이머스타의 노래 장면은 백설공주의 노래 장면, 인어공주의 키스더걸의 분위기와 유사합니다. 노래하는 동물들, 잎사귀를 먹는 두 마리 쥐는 생지구조대의 버나드와 비앙카의 오마주입니다. 아샤의 노래 아이머스타가 끝나면 사슴이 곰에게 나를 잡아먹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존이라고 말하는데 곰은 사슴에게 별 말씀을요, 밤비라고 말합니다. 이는 로빈후드의 존, 밤비에 대한 오마주이며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그들 옆에는 밤비 토끼를 음영한 썸퍼가 발을 차는 장면까지 그대로 연출했어요. 소원의 방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날아가는 책들은 아도왕의 검에 등장했던 이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성에서 노래를 부를 때 아샤 주위로 새가 날아가는 장면은 자스민이 결혼을 하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때 새들을 풀어주는 장면에 대한 오마주, 아샤가 소원을 비는 나무는 월트 디즈니의 고향 드리밍 트리에 대한 오마주이며 아샤가 춤을 출 때 등장, 아이들이 로켓을 타고 있는 장면은 스티치의 스페이스 어드벤처 로켓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엔딩 시퀀스에는 디즈니 100년에 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며 대미를 장식하는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50개 정도가 됩니다. 제가 찾은 이스터에그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찾은 이스터에그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위시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현이버스였습니다. 안녕.